네, 안녕하세요. 한국 경제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이대로 두면은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재앙이 되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. 그러니까 5월 들어서 수출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폭삭 내려앉고 있네요.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너스 11.7%, 수입은 마이너스 0.1%. 표 한번 감상해 보시죠. 앞으로 나올 그 지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GDP는 소비 지출 더하기 투자 지출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? 소비 지출 크게 늘 수 있겠습니까? 1분기에 망가졌던 기업 투자 갑자기 폭증할 리도 없겠고요. 그래서 수출이 이렇게 망가진다면 지금 4월 달에도 마이너스라는 거 아닙니까, 수출이. 2분기 GDP도 또 뒤로 빠꾸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. 2분기 연속 빠꾸질을 하면은 리세션입니다. 1분기 GDP가 성장률 마이너스 0.34%. 근데 어제까지 발표된 OECD 24개국 가운데 한국이 영광의 꼴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미국, 영국, 독일, 일본, 심지어 지금 뭐 중공까지도요. 다 잘 나가는데 우리는 박살입니다. 박살. 이유가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영국은 말이죠. 노딜 브렉시트 뭐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표 보십시오. 데이터 보십시오. 잘 나갑니다. 일본은요. 아주 화려합니다. 분기 0.5% 성장, 연율 2.1% 성장, 예상보다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.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 경제에 관한 한 우등반 중에서도 우등생이었습니다. 한국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데 꼴찌, 꼴찌라니, 와, 진짜. 살다 살다 이런 뉴스 진짜로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야, 이 애송이 자식들아, 세금 처먹은 거 토해내고 꺼져라. 응? 가짜 뉴스에 댓글 조작질 해고 말이죠. 철부지 젊은 애들 끌어모아갖고 촛불 지랄 광난질하고 선동질 해갖고 말이에요. 정권 사기질 한 거 아닙니까? 저것들 당장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 판에 저 어설픈 것들이 빚내서 재정 지출 늘리겠다 이러고 있습니다. 재정 지출 검토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. 이거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잘못하면은 독배 마시는 겁니다. 문제는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회피처로 여기고 한국에는 투자 안 하고요. 해외에 가서 해외에 투자한다는 겁니다. 이게 문제입니다. 기업이 떠나니까요. 투자가 없고 그러면 생산 없고 고용 없고 소득 없고 소비 없고 싹 다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망가지는 거죠. 이 판에 그러니까 저 어설픈 애송이들이 생각나는 것은 재정 지출, 즉 빚내서 돈 푼다는 거 아닙니까? 이것이 성공할 조건은 계속 망가뜨리면서 빚만 사용해서 이거는 원발에 오줌 누는 거죠. 배고프다고 빚내서 외식하는 거랑 같습니다, 이거. 나경원 의원이 이거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려막는 거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거 100점 만점입니다. 이거 막아야 됩니다. 못하게 해야 됩니다. 예. 과거에는요, 재정으로 먼저 한 게 기업 투자한 거 아닙니까? 또 재정으로 인프라 투자한 거 아닙니까? 예? 이거 다 잘한 거였고요.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돈 벌었고요. 이게 부자 나라 되었습니다, 한국이. 그래서 지금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은 재정 지출해갖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, 이거? 설마 뭐 재정 지출해갖고 소비 일으키겠다는 건 아니겠죠?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반드시 막아야죠, 이거는. 이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. 지금 재정으로 인프라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. 지금은 인프라 투자할 시기 아니죠. 왜냐고요? 인프라 부족하지도 않고요.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를 기업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그 이용료를 받아서 그래서 투자금 회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인프라 사용할 기업들 지금 한국 떠나고 있잖아요. 지금 인프라 부족한 것도 아니고.
그러니까 더 만들어봤자 과잉이 되는 거고 이용도 안 하고 빚만 남게 되잖아요. 지금은요, 재정 지출 늘리는 거로 해결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. 이유는요, 기업이 돈 없어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요, 한국이 썩어서 떠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?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. 그동안 세수, 흑자, 자랑질 엄청 했는데 마치 저가 경제를 잘해서 세금이 잘 거쳤다 이렇게 뭐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풍기면서 그런 했는데 이게 망하는 징조라는 겁니다. 멍청이들은 모르는 거죠. 왜냐고요? 세금은요, GDP 순환 모형에서 리키지, 누출입니다. 누출. 그렇게 되면요, 성수만큼 다음 단계 GDP 줄어드는 겁니다. 이 단순한 사실, 이거는 팩트예요, 이거. 이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. 세금 많이 강탈하면은요, 다음 GDP 감소한다고 이 등신들아. 그래서요, 일단 세금 중에서요, 상속세부터 빨리 완전 폐지해 뿌리고요. 법인세 미국보다 팍팍 낮추고요. 유류세, 증권거래세 팍 줄여버리고요. 이거 없애버리고, 유류세, 증권거래세. 증권거래세 완전 없애버리고요. 유류세는, 부가세 다 흡수해버리고요. 온갖 세금 낮추어서 비용을 줄여줘야지, 투자 회피처인 한국이, 투자 선호처가 될 거 아닙니까? 안 그러냐, 이 멍청이들아? 응? 너 같으면 한국에 투자하겠니? 기업들이 생산, 판매하는 제품 시장은 이거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. 여기서 못 팔면 기업이 죽습니다. 그렇잖아요. 얼마나 치열한 경쟁 시장인데, 이 제품이. 그런데 제품 생산하기 위해 요소로서 노동시장을 참여하잖아요. 노동수요는 파생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응? 그런데 이 노동시장은 공급자 카르텔, 이게 노조 아닙니까? 이 노조가 장악을 해서 독과점처럼 행동을 하는데, 뭐, 노동계약의 자유도 없고 말이죠. 사실상 사회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? 어느 기업인이 이런 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? 투자하는 게 등신호구지. 기업은요, 글로벌 수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꼴통 새끼들, 누구보다 한 수 위지, 기업들이. 세금이나 파는 부득이 새끼들 말이죠.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. 예. 최저임금 이딴 식으로 2년 만에 30% 쳐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, 세상에? 예. 예? 기업은 떠나고 경제는 지금 망가지는 추세에 있는데, 그래서 최저임금 반으로 팍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. 이렇게 줄여도요, 모든 근로자가 갑자기 최저임금 반값 받는 게 아니잖아요. 열심히 하고 잘하면 더 받는 거고요. 예. 노동시장에 이 빨갱이 요소 몰아내고 실질적으로 노동계약의 자유를 회복시켜야 기업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. 상속세 피한 행렬은요,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 갑부들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상속세 부담되는 은퇴부자들, 한국 탈출 러시를 이룬다는 기사 났습니다. 네, 기업에 이어 부자들도 당연히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거 아닙니까? 평생 세금 내면서 모은 재산 죽은 후에 강탈당하는 이런 날에 누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상속세 하루속히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.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경제를 살릴 마음이 있는지 또는 능력이 있는지, 경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럴 능력이 있는지, 둘 다 저는 의심스럽습니다. 경제정책이 문제 있다, 실패했다 이런 거 다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사과하고요. 그러면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돈이 필요하다,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주장이 타당하다면 재정 지출 해야죠. 할 수 있죠. 당연히 해야 됩니다. 이게 타당하다면.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잖아요. 한국 경제 성공하고 있다 그러잖아요. 그런데 국민들이 멍청해서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. 시간이 지나면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,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? 이지랄 하고 있는데 저것들 신뢰가 갑니까? 응? 등신 꼴통 새끼들아. 누구 말대로 성공하고 있는데 왜 재정지출 늘리냐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도는 거야. 아니면 멍청해서 헛소리 하는 거야. 뭐야 도대체. 저것들에게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계속 맡길 수 있겠습니까? 당장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? 재정지출 문제가 아니고요. 당장 퇴진 운동,
이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지금은 이 기술 혁신할 수 있는 기업 투자 이게 이어져서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이 혁신 제품 생산하고 수출돼야지 소득, 즉 달러가 생기고요. 그래야 소비를 할 수 있죠. 이러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 이거 제거해 주어서 기업이 투자 회피처가 아니라 투자 선호처가 되어야 이게 해결이 되죠.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. 할 생각도 안 하잖아. 오히려 기업 못 살게 지랄 갑질이나 하고 앉았잖아. 예? 아직도 할 말 하나 남아 있습니다. 예. 예, 다 할랍니다. 예. 늙은 이 해골 바가지들이 한국당 보고 말이야 국회 오라고 간사하게 말이야 선동질하고 자빠졌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하고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고 울먹이면서 1시간이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. 민주적 기본 질서, 민주적 원칙 위반하면 이게 뭡니까? 위헌적 행위, 즉 헌법 위반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기본권 보호하라고 국가를 만들었고요. 국가는 목표가 아니고 기본권 보호 수단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세금으로 첨예하게 살려주는데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이 무슨 새끼들이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공격을 했다? 이게 바로 반역죄 아닙니까? 지금은 왕이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. 국민이 주인이잖아요.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짓거리가 반역죄이죠. 그렇다면은 문무일의 주장은 패스트트랙질 통과시키며 지랄질 했던 그 국회 머슴년들, 그 국회 무슨 놈들이 반역질 했다고 국민에게 알리는 거 아닙니까? 문무일이 울먹이면서 호소한다는데 저런 반역 패당들에게 호소했겠습니까?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 기자회견으로 호소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한국당은요, 국회로 갈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저 담벼락 무너뜨리 뿌리고요. 저것들 저 사기질 헛소리로 주인 골 때리는 새끼들 다 끌어내갖고 여적질, 반역질 전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예. 그래서 뭐 다행히 오늘 이제 주가는 약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대로 간다면은 2분기도 그 GDP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투자에는 어떻게 임해야 될지 지금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. Thank you. See you again.